저는 공무원이고 이제 정년퇴직이 한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리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생활하는데 주중에는 혼자 있고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나는데 퇴직이 가까워지니까 좀 가족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카톡방을 개설을 해놓고 이제 가족들한테 뭐 안부 인사도 하고 뭐 좋은 말씀도 있으면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제가 그걸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에는 집사람이나 아들, 딸이나 꼬박꼬박 이제 답장을 올려줬는데 한 뭐 2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며칠에 한 번씩 올려주더니 한 3, 4개월 지나니까 이제 답장이 없습니다. 한 1년쯤 지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. 왜 아빠가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왜 답을 안 해주느냐.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스님 그 증문즉설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아이들이 나한테 보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닌데 내가 답장을 달라고 그럼 또 안 되지 않느냐. 이렇게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. 그리고 나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요즘에 가끔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서운한 겁니다. 또 아직까지는 또 경제적으로도 아이들이 컸는데 독립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왜 아침 저녁으로 보내는데 답도 안 해주는가. 그렇다고 또 대놓고 왜 안 보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좀. 그런데 이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공무원들을 뭐랄까,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이산가족을 만드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땐 국가의 책임입니다. 첫째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. 그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많은 것을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그게 이렇게 이제 개인을 만나보면 어떤 자기가 뭐 잘못해가 헤어지거나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자기가 이익을 추구해가 어디를 가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는 국가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. 제가 제주 강정마을 같은 데 갔을 때나 이번에 성주 4대 배치 문제 같은 데 보면 그분들이 뭘 잘못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 주민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는 원하지 않는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내리 때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1년, 2년씩 싸워야 되고 나스팔대 나가 앉아야 되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. 이것은 국가가 정말 이럴 권리가 있느냐. 이건 왕조 시대 때나 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제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 왕조 시대의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그 관습에서 아직도 이 권력자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런 면에서 우선 여기 세종에 와 계셔서 이산가족 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. 이럴 때 딱 애가 가기 싫으면 사표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오게 됐죠. 제 원칙은 내가 움직인다면 저는 부인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부인이 내려와야 된다. 부인은 자식은 두고 자식은 그냥 둬야 돼요. 내려올래? 내려와서 고등학교 넣든지 중학교 넣으면 되고 안 내려오겠다면 그래 늦기를 밥 먹고 지내라. 이런 딱 원칙이 있으면 이런 고민이 안 되는데 평소에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늙은 남자보다는 젊은 남자가 더 좋은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늙은 남자 떠나도 젊은 남자가 남자 있으니까 거기 사는 거 아닌가. 내가 농담처럼 얘기한다면
이제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좀 섭섭하잖아, 그죠? 근데 이걸 참는 거는 좋은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렇다고 애들 보고 너 왜 아빠가 이것도 해주는데 안 보내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올라가서 둘러 앉아서 마음 나누기를 합니다. 아빠는 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바뀌어가 내가 가게 됐다. 나는 너희들과 엄마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. 그런데 이 상황이 이래 돼가 내가 떨어졌다.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조금 외롭다. 그래서 너희들과 마음을 나누려고 카톡방이라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리는데 너희들이 바쁜 건 이해가 되지만은 답신이 안 오니까 아빠로서는 좀 섭섭하더라. 이렇게 마음을 좀 내놔야 돼요. 그러니 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내놓으면 뭐 이제 너희들은 카톡으로 어떤가? 제가 보내는 거는 아이들이 반대를 안 하는데 만약에 네. 서울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. 얼마나 권위주의로 살았겠는데.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길이에요. 그래도 20살 미치면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건 내가 낳은 죄이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20살이 넘었다 그러면 자기도 대응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다음 달 용돈을 끊어버리면 돼요. 그러면 카톡이 올 거 아니에요. 아빠 왜 용돈 안 보내줘? 그럼 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럼 3번, 4번 오면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는 답을 하지 말고 내 답을 보내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애들이 답이 오면 그 다음에 나도 돈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 한 달에 내가 10번을 보냈다. 그런데 답이 50% 왔다. 그러면 딱 용돈을 50% 보내고 100% 왔다. 그러면 100% 보내고 안 왔다. 그러면 안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일체 거기 변명 같은 걸 하지 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빠 왜 용돈 안 보내?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애들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어리든 크든. 왜냐하면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근데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여러 개 선택 여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그거를 화를 내가 하는 거는 화를 낸다는 건 둘이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. 싸운다는 건 급수가 같다는 얘기거든. 근데 부모가 자식하고 급수를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. 급수가 높아야지.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안 보내주는 것도 자기 권리에 속하는 거예요. 네, 그거를 알겠습니다. 잘못된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현명하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부터 용돈을 딱 안 보내는 거예요. 그럼 저쪽에서 왜 안 보냈니? 이래도 아무 대답을 하지 말고 나는 그때 네가 내 이 답에 안 해주니까 나도 용돈을 안 보낸다. 이러면 보복이잖아요. 그래 안 그래요?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복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? 이건 안 돼요.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마음 나누기 아빠 좀 봅시다 이런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아빠가 용돈을 안 보내주는데 우리 좀 섭섭해요 이러면 나는 카톡 보냈는데 너가 말을 안 해서 좀 섭섭하더라 이래야지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부모 자식 간에 이거는 바깥에서도 가능하면 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교육이에요. 약간 그런 내가 좀 뭐 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.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사회 교육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응당한 너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. 그러니까 부모 거를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로 보상하든지 다른 걸로 보상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오면 나도 그만큼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애들하고 마음 안 상하고 또 해결할 수 있고 마음 나누게 해서 자기들이 내놓으면 나도 그만큼 내놓고
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웃으면서 그 뭐 집에 갔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딴 얘기를 해야 돼요. 이게 이제 선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부처님이 예를 든다 뭐 어떤 사람이 너 왜 구걸하니? 이러면 나는 이래 구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안 해요. 너 화내니? 이러면 니는 왜 화내노? 이렇게 말대꾸를 안 해요. 화제를 바꿔요. 그러니까 아빠 왜 용돈 안 보냈어? 이러면 학교 잘 다니나? 이렇게 아시겠어요? 전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선을 동문서답이라 그러잖아. 그게 동문서답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의 말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.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 왜 화내니? 이래 안 하고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라면 그 정도 여유를 갖고 자기가 괘씸하면 이게 안 됩니다. 금방 내가 말려들어요.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. 너가 지금 1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아버지가 꽁한 사람이구나. 우리 그것 좀 안 보냈다고 그걸 딱 마음에 심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나오구나. 이런 존재가 되면 권위가 없어지잖아. 그죠? 그래서 전혀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남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복수 문제가 아니고 얘들이 내가 너무 자식이라고 귀여워만 키웠더니 이게 사회교육이 잘 안 됐구나. 이참에 내가 아이들하고 사회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 그러면 감정적이지 않잖아. 그죠? 이렇게 해야 돼요.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